자, 오늘은 여기 적은 것처럼 남녀의 궁합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여기 이제 그 각각의 남과 여의 각각의 사주가 있어요. 우선 남자의 사주부터 살펴보면은 목화 금수 이렇게 이제 식신상관인 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적당히 균형이 잡혔어요. 음양의 조화도 잘 맞고, 그래서 사주에 충도 없고, 물론 이렇게 합과 자형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궁합을 보는 거니까 배우자 운이 어떤가를 보면, 남자는 여기 월간에 신금인 정제와 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연지에 있는 신금이 이제 남자한테 이 재성은 부친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배우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3살의 남자라면 결혼을 했다라기보다 오랫도록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가 깊은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마음 깊이 사랑하거나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사귀었던 그런 여자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임목대운에 와 있어요. 갑인대운에, 24 갑인대운에 임목대운에 와 있는데, 지난 2022년은 이민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민년이면 대운에 임목이 있고 또 세운에서 임목이 오면 이 신금을 치겠죠. 그래서 인신충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요 시기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만난 오래도록 사귀었다고 해도 천생의 배필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작 이제 천생의 배필이 되는 배우자는 월간에 있는 신금이 병신합이 돼서 정제와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생의 배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사주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운이 언제가 좋으냐, 이거를 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남자 사주에서 보면 영과 월이 금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대운이 임자 개축 이렇게 초년이 금수로 너무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주는 초년이 크게 좋지를 않았고, 이제 24 갑인 을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점차 괜찮아지는 시기가 되면서 40대 중반 이후에 운이 늦게 트이게 돼요. 그리고 요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이제 일단 신금과 해수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물류 쪽이라든가 이제 역마성이 좀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좋고, 또 목화가 희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사업 같은 데 종사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역마니까 신과 해수 뭐 이런 걸 하니까 전산 업무, 이런 인터넷 사업 같은 것도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활동적인 그런 무역업 같은 게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지금부터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게 이제 늦게나 발복이 된다라는, 40대 중반 이후에 운이 트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사주를 보면 병자년, 정유월, 을축일, 갑신시에 을목의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자가 보면, 여자 사주에서 보면은 목화 토금수에 이렇게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모두 있어요. 골고루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대운도 을미, 그러니까 병신, 을미, 병호, 계사 이런 식으로 운이 사오미의 남방화운으로 진행이 되면서 운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지를 보면 천간에는 목화가 있기는 하지만 지지는 금수, 그러니까 금수가 좀 많죠. 토금수가 많아서 지지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차갑고 이런 사주가 되니까 따뜻한 화의 기운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따뜻한 목화의 기운이 계속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해도 너무 이제 그 조우가 좀 맞지를 않았는데 대운에서 이것을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생이 평탄하게 좋은 사주인데, 그리고 이 을목이 지지에 통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천간에만 을목이 있고 또 여기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목이 간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의지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해서 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그 적천수에서 나오는 그 을목편에 보면은 등나개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이렇게 이것을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한자를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써보는데, 등나무, 그러니까 담쟁이가 이렇게 등나무 같이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등나무 등에 이게 쑥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감고서 메고서 올라간다. 이게 멜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감목을 칭칭 감고서 이렇게 칭칭 감아 메고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숲이나 공원에 가보면 우리가 담쟁이 넝쿨 같은 게 큰 소나무나 이렇게 큰 나무 하늘 높이 쭉 이렇게 솟은 감목 같은 거를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을목 혼자는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지만 옆에 감목을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고서 올라가면은 뭐 하늘 끝까지라도 갈 수 있듯이, 이 을목한테 간목은 대단히 좋은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계절적인 환경이 이렇게 추운 그런 환경에 접해 있으면은, 이럴 때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 을목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의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여자분의 사주가 이렇게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이 남과 여의 이제 서로 각각의 사주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합을 한번 맞춰보면은, 자, 이 남자는 임신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띠인 거죠. 그리고 여자는 병자년생이에요. 그럼 쥐띠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면 4살 차이가 나요. 4살 차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숭이띠하고 쥐띠는 이제 신자진의 삼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자진의 삼합이 돼가지고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궁합을 볼 것도 없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궁합이 잘 맞고, 그러면 이제 요즘 현대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띠를 가지고 궁합을 보는 건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궁합법이었고, 좀 더 이제 발전한 현대적인 그런 의미에서 궁합을 보면, 이제 이 사주 전체를 한번 맞춰 보면은, 자, 둘이가 서로 목화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주거든요. 근데 서로의 그 사주에 적절하게 이렇게 목화가 있고, 또 대운도 그렇게 목화의 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서로 이제 나쁜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자인 을목이 이 일간 병화를 생해주고 있어요. 일간끼리 서로 생해주고, 또 지지가 이 화가 이 축토를, 여자 일지의 축토를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사주가 뭐 극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생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사주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생극재화론적으로 보면 이제 좋은 사주가 좋은 궁합이 됐는데, 이제 신사를 좀 적용해 보면은, 여기에 오화가 있고 이제 여자 그 일지에 축토가 있으면은 추고 원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 이제 그게 좀 맞지 않는 게, 자, 일단은 이 남자의 사주에 토가 없어요. 근데 여자의 사주 일지에 여기에 축토가 있어요. 남자한테 없는 것이 여자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화가 화생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추고 원진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 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원진에 대한 단점보다는 오히려 서로 생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사주 궁합이 돼가지고, 둘의 사주를 궁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는 이런 사주 이제 궁합이 됐는데, 그렇다면 결혼은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은, 자, 올해가 아직 1월 초기 때문에 완전히 을사년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달력상의 양력으로 을사년이 됐는데, 이제 2월 3일이 돼야, 이제 앞으로 이제 설 지나고 2월 3일이 입춘이 지나야 이제 진정한 을사년이 되는 건데요. 자, 을사년에
을사년이 되면은 남자는 목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월지가 이렇게 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가 필요한데 해월이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으면 이 따뜻한 좀 기운이 필요한데 사해충이 되면서 이 조우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중화가 돼서 이 차가운 물이 중화가 돼서 이 충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4, 5에 이렇게 합이 되면서 또 화의 기운이 돼서 이 일지와 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을목은 그러니까 을목은 이 병화의 정인의 운이기 때문에 뭐 혼인신고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 혼인신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을사년이 되면 여자의 사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사유축에 삼합이 돼요. 그러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도 일지와 월지가 이렇게 해운과 합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을사년에 그러면은 1년 12달 중에 언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을사년 중에서도 5월 달이 되면 신사월이 돼요. 그러면은 요 신사월이 되게 되면은 을사년에 신사월이 되면은 사유축, 사월 이렇게 지지가 서로 합의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때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궁합을 이렇게 이제 각각의 궁합을 보고 이렇게 이제 궁합을 맞춰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리고 남자는 정제와 배우자의 덕이 있고, 일단 정제와 합을 하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월지에 편관 이제 관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지에도 또 신금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관살 혼잡이지 않느냐. 근데 천간에 투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라고까지는 말하면 좀 그건 무리가 있고, 그냥 월지에 이렇게 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관은. 근데 이제 목화가 있는 이런 사주이니까, 목이니까 이 목은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에 종사하면은 좋은 그런 직업이 되고, 그리고 을목이기 때문에 아주 생활력도 강하고 또 유연하고 융통성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사주도 괜찮지만 이제 여자 사주가 특히 좀 더 이렇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원국에서 이 정제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둘이가 만나가지고 천생의 배필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궁합을 한번 간략하게 맞춰봤고요. 뭐 또 다음